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죠. 대체 이 사람이 정체가 뭔지, 무슨 집안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삼국 사기, 을지문덕의 가문 내력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러고 수나라 격파한 살수대첩 이야기만 삼국 사기에 나오고, 그리고 을지문덕 참 훌륭하다. 끝. 이렇게 을지문덕 열전이 끝납니다. 어떤 집안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비교해보면 이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 집안 배경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그의 손자 이야기까지도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본인 자신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으니 후손 이야기는 당연히 없죠. 물론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집권도 하고 왕도 갈아치우고,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업적이라는 게 너무 큰 거였거든요. 기록을 보면 수나라군 처음 요수를 건너오던 병력이 30만 5천이었는데 나중에 요동성에 돌아간 이는 고작 2,700분이었다. 숫자가 100단위까지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죠. 그러면 30.5만이 0.27만 된 거니까 30만 이상 사라진 거죠. 30만이 전사, 포로, 실종. 한국사는 물론 세계 전사의 길이 빛날 엄청난 대압승이다. 심지어 삼국 사기는 고구려가 수양지를 이긴 건 오직 을지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의 대업적 영웅이 그 수나라를 이긴 살수대첩 이야기 빼고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살수대첩 이후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있습니다. 연개소문 말고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한나라를 대파한 명림답부라는 인물 보면 기록에 이렇게 한나라 침공 대파하고 이에 고구려 왕이 크게 기뻐하여 답부에게 여기를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서기 179년 가을에 사망하니 그때 그의 나이 113세였다. 왕이 몸소 방문해 애통해하였다. 적군을 대파한 공으로 무슨 상을 주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사망 언제 했고 어떤 조치 나라에 세웠는지 상세히 나와 있죠. 근데 을지문덕은 그 명림답부 승리보다도 훨씬 엄청난 전공을 올렸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을지문덕의 정체를 알만한 아무런 기록도 없지만 제가 늘 그랬듯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추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것, 이 자체도 하나의 추리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다는 게 무언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이게 1번. 2번은 이 을지문덕이 수나라랑 붙게 되는 상황을 보면 수나라가 처음에 고구려에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을지문덕하고 수나라하고 붙은 건 아니고 수나라가 초반에 요동해서 들이받았다가 거기서 다음 방책으로 고구려 중심부 평양 쪽으로 별도의 별동대를 보내죠. 쳐들어왔던 전체 병력 100만 중에 그때 별동대로 보낸 게 그 30만이었던 건데, 이렇게 별동대로 수도 치는 전략은 나중에 당나라 이세민이 고구려 쳐들어올 때도 그의 장수들 사이에서 한번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전략이에요. 이세민 캠프에서 꽤 활발하게 제기가 되었었는데 결국 장수 간 경론 끝에 최종 결정권자인 이세민이 하지 말자 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시성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고 패퇴한 거죠. 고정희한테. 이거 제가 예전에다 얘기한 건데. 근데 이 별동대 수도 급습 전략을 끝내 못 쓴 이유가 자신들의 고구려 침공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나라군이 실시한 평양 별동대 공략 전술이 을지문덕에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명확하게 을지문덕이라는 사령관은 수도 평양 위주의 고구려 중심부, 그 중심부를 수호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린 알 수가 있죠. 즉 변방을 수호하던 사람이 아니라 고구려 중심부의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수도 평양과 그 주변이 그의 주 공간. 세 번째 단서. 삼국 사기에 보면 을지문덕 배경 출신 정체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툭 하고 묘한 단어가 하나 던져져 있는 게 있어요. 수나라 별동대가 겨우 중간쯤 행군하였을 때 군량은 이미 거의 떨어졌다.
이때 고구려 영양왕은 대신 을지문덕을 수나라의 군령으로 보내어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였다. 지금 을지문덕에 대해서 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이 어떻게 보면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의 유일한 단서예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히 보면 아주 별게 아닌 단어입니다. 이세민, 연개소문이 대신들을 해치고 백성들을 괴롭혀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대신들 뭐 그런 의미로 여기서도 쓰였을 개연성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신당서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당서, 고구려 왕은 이러한 복식과 금태를 두른다. 대신은 청라관을 쓰고 다음은 강라관을 쓴다. 지금 왕의 복색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신을 설명하고 그 다음은 이걸 쓴다. 대신이라는 존재의 신료와 여타 다른 신하들을 명확히 구분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건 보면 그냥 흔하게 일정 등급 이상의 고위 신료를 지칭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서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42년 기록. 고구려 사신이 일본에 와서 말하길, 지난해 6월 고구려의 아우 왕자가 죽고 9월에 대신 이리가수미가 고구려 대왕과 이리거 세사 등 18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아우 왕자의 아들을 새 왕으로 삼고 같은 성씨인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삼았다. 여기서 나오는 이리가수미는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이 대왕, 즉 영류왕을 없애고 정권 잡았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신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할 때의 그 대신하고는 의미가 달라 보이죠.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삼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외국에 언급될 정도로 도수류 금류를 아주 엄청나게 최정상급 높은 자리로 앉혀주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신이라는 표현이 나라의 최고 등급 관직자를 지칭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원래 대신이었던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새 왕 세우고 그 다음에 도수류 금류라는 사람을 대신으로 앉혀주었다. 연개소문 자신이 대신이었는데 도수류 금류를 자기 대신 새 대신으로 만들어줬다. 삼국 사기를 다시 보면 연개소문 아버지 동부 혹은 서부 대인 대대로가 죽자 개소문이 그 뒤를 이어받아야 했지만 나라 사람들이 개소문 성품이 포악하다 해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반대로 그러나 개소문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하여 마침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원래 연개소문 자리가 대대로였다는 거죠. 대대로가 뭔진 다 아시죠? 고구려 최고 관직. 원래는 그랬는데 이후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도랑에 버렸다. 그리고 원래 왕의 동생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우고 보장왕. 연개소문 자신은 망리지가 되었다. 지금 연개소문이 원래는 대대로였는데 쿠데타 이후에는 망리지가 됐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거 대신 연개소문이 쿠데타 이후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앉혀줬다는 거. 원래 대대로였던 연개소문이 정변 이후에 자기는 망리지로 옮기고 도수류 금류를 그 빈 대대로 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정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삼국 사기랑 섞어서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신이라는 거는 곧 고구려 최고 관직 대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렇게 보여요. 대신이라는 게 연개소문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참살했다라는 식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대신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대신은 대대로. 그럼 여기 대신 을지문덕 이거는 그냥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할 때 그 일반적 대신이냐 아니면 대대로냐. 혹시 을지문덕은 고구려 최고 관직자 대대로였나? 아까 말씀드린 아마도 연개소문하고 바통 터치해서 대대로를 이어받은 도수류 금류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고구려에 쳐들어온
이세민하고 한국 사기에 고구려 북부 욕살이라고 칭해지는 장수 고현수하고 이 고현수가 이세민에 맞서자 성급하게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그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 나이 많고 경험 풍부한 대로 고정이가 고현수에게 말했다. 성급하게 붙지 말고 지구전하면서 군량 차단 전술로 나가는 게 좋다. 근데 이 말을 한 게 한국 사기는 대로라고 하는데 신당서에서는 대대로라고 나와요. 당서 쪽에서는 이세민을 띄우기 위해 고연수가 마치 총사령관인 것처럼 했지만 북부 욕사라고 대대로하고 누가 더 높은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현재 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건 당연히 대대로 고정이도 참전했다는 거고 그럼 총사령관은 당연히 이 대대로 고정이죠.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여러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죠. 근데 이때 고현수 고정이가 출전한 게 이세민이 고구려 땅 오자마자 바로 붙은 게 아니라 사서에서 보면 고구려 변방성들이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고구려가 15만 대군을 편성해서 대반격군에 나섰을 때 그때 고정이가 자기 밑에 부하장수경인 고연수 등을 이끌고 반격을 나간 거죠. 선봉장인 고연수 정도만 이세민한테 지고 그러나 15만 대군의 태반 이상 병력은 고정이가 온전시킨 채 아까 고정이가 피력했던 그 게릴라전으로 이세민을 대패퇴시킨 것이 우리가 말하는 안시성 전투의 실체적 실상이다. 성 안에서 버티다 이긴 게 아니라 고정이 대군의 능동적 게릴라전으로 이긴 거다라는 거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을지문덕 관련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대한 대적이 오면 고구려 최고 관직자 대대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직접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구려 전통이기도 합니다. 최고급 리더가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국가적 위기가 생기면 직접 본인이 총사령관이 돼서 지휘봉을 손수 휘두른다는 거죠. 이건 비단 고정이권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명림 다부 이 사람도 쿠데타를 통해서 왕 자기가 직접 없애고 정권 잡은 최고 권력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직접 자기가 병력 몰고 가서 한나라 군을 처참히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큰 외적은 최고 권력자가 직접 선수 지휘해서 격파시키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보이는 거죠. 이런 의미심장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영양왕이 대신 을지문덕을 수나라 쪽으로 거짓 항복시켰죠. 문덕이 왕의 명을 받들고 적진으로 가 거짓 항복을 하였으나 사실은 수나라군의 허실을 엿보려고 한 것이다. 당시 수나라군을 지휘하던 우문술 우중문은 이에 앞서 수나라 황제 양제로부터 고구려의 왕이나 을지 문덕을 만나거든 꼭 사로잡아 두라는 비밀 지시를 받은 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한국사기에 나와요. 고구려 왕 그리고 을지 문덕만큼은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아 붙들어 두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을지 문덕이 왕하고 같이 수양제로부터 고구려의 주요 2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고구려 왕하고 을지 문덕이 고구려의 투톱이다 라는 의미로 읽혀요. 그러면 왕 빼면 을지문덕이 고구려 원톱이죠. 신하들 중에서는. 즉 을지문덕은 왕 빼고는 최고였나. 붙들어 둔다 라는 것의 의미. 보통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일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생포해 두면 뭔가 써먹을 때가 있다. 고구려 왕은 당연히 써먹을 때가 너무나 많죠. 일개 지휘관이 멋대로 생사를 결정할 인물이 아니죠. 고구려 왕은. 을지문덕을 붙잡아 두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가? 투톱 고구려 내에서 그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이 왕의 버금가는 왕하고는 투톱, 왕이 아닌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원톱. 투톱이라는 것, 즉 영양왕은 왕권을 대표하는 사람, 왕. 을지문덕은 고구려 호족, 고구려 귀족을 대표하는 인물, 대대로 라는 건가? 원래 대대로라는 게요. 왕 제외한 나머지 고구려 귀족들 중에 최고가 대대로죠. 아까 연개서문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대대로여서 내가 대대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왜 못했다고 나왔습니까? 나라 사람들이 연개소문 성격이 막장이라서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라 사람들이 연개소문의 대대로 취임을 반대했다라는 대목이에요. 나라 사람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고구려 유력 귀족들이겠죠. 즉 대대로의 취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왕의 의사가 아니라 나라 사람들, 즉 귀족들의 의사가 중요했다는 그런 기록이죠. 주서 권 49 이영렬전 고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예요. 대대로는 힘으로써 서로 싸우고 빼앗아 스스로 차지하니 왕의 임명을 받지 않는다. 귀족들의 대표자라는 거죠. 귀족들끼리 결정하는 거지 뭐 합의하든 싸우든 그네들이 정하는 거지. 왕은 노터치했다. 왕은 왕권의 대표, 대대로는 귀족권의 대표 이랬다는 거죠. 구당서, 관직으로 높은 자를 대대로라고 부르는데 국사를 총괄하며 3년에 한 번씩 바꾼다. 심지어는 임기제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마치 요새 국회의장이 임기제인 거 마냥. 그런데 헌데 만일 직을 잘 수행하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임기제이긴 한데 여차하면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다. 흡사 오늘날 선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하죠. 아까 연개소문도 나라 사람, 귀족들이 반대하니까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했다. 즉 선거운동을 했단 얘기죠. 저 연개소문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밀어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이 필요했다는 거고, 다만 오늘날의 선거하고 다른 점은 근데 만일 대대로를 교체하는 날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군대를 이끌고 서로 공격해 이기는 자가 대대로를 차지했다. 오늘날 선거랑 결정적 다른 점, 수틀리면 바로 각자 사병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붙는다. 이 다음 내용도 재밌는데 이렇게 대대로를 두고 양 귀족이 충돌할 때 고구려 왕은 단지 국문을 닫고 스스로를 지킬 뿐 그 대결을 제어할 수 없었다. 이게 이 대대로 자리를 둔 싸움에 새우등은 아니고 왕등 터질까봐 까딱하다간 좀 어쨌건 무력이 제대로 동원된 상황이니까 여차하면 병력 동원한 김에 한쪽이 이겼다. 근데 이긴 쪽이 평소에 좀 왕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 이긴 여세를 몰아 왕을 그대로 쳐버릴 수도 있고, 여튼 불똥이 튀길까봐 왕은 국문 걸어 잠그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비 모드로 들어간다. 그리고 대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왕이 관여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을 수도 있죠, 아마. 그래서 연개소문도 선거운동을 왕한테 한 게 아니라 귀족들한테 했죠. 왕이 개입을 못한다라는 거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왕권과 귀족권의 분리,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고, 왕하고 을지문덕은 꼭 붙잡아라. 을지문덕이 왕을 제외한 최고 자리에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시. 을지문덕은 한때 연개소문처럼 귀족들에 의해 선출된 귀족들의 대표, 왕권과 함께 고구려를 떠받치는 또 하나 귀족권의 수장, 대대로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대대로 고정이가 이세민 막으로 직접 출동했고 자기가 손수 격파한 것처럼 을지문덕 대대로도 그렇게 출동한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는 거죠. 이 가설과 좀 비슷하게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설이 을지문덕이 을파소의 후손이란 설이 있어요. 을파소가 누굽니까? 때는 고국천왕 시기, 삼국사기 고국천왕이 외척들이 권세를 믿고 불의한 행동을 하자 그들을 배려하였으나 모반을 일으켜 결국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그리고 말하길 요즘은 관직들의 지위가 도덕에 따라 된 게 아니오. 그 해독이 백성에게 미치게 되었다. 다 내가 현명하지 못한 탓이다. 신하들은 들으라. 이제부터 너희 사부에서 각각 제야에 있는 어진이를 내게 추천하도록 하라. 이에 사부에서 동부에 안류를 천거하자 왕이 그를 불러 국정을 맡기고자 했다. 그러자 안류 말하길
저는 어리석은 자인지라 중임을 맡기 어렵습니다. 서암록곡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는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입니다. 지금 얘기가 무려 고구려 2대왕 유류 때까지로 올라가요. 유류왕이 누굽니까? 원래 고구려가 처음 건국되었던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 부여에서 넘어온 사람이죠. 물론 고구려 시조 추모 자체도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 을소할 때 이 소가요, 추모를 괴롭힌 부여 왕자이자 나중에 왕이 되는 대소, 그 대소할 때의 소하고 같은 소예요. 을파소는 성품이 굳세고 지혜가 아주 뛰어나나 세상에 그를 알아주지 않아 현재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고국천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을파소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고국천왕이 정중하게 을파소를 초빙하고 그를 중해대부로 삼았다. 그러나 을파소는 주어진 직위가 일을 해나가기 부족하다 생각하고, 을파소, 신은 둔한 사람인지라 명을 감당할 수 없어 대왕께서는 부디 다른 사람에게 높은 관직을 줌으로써 대업을 완수하십시오. 그러자 고국천왕은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을파소에게 국상 자리를 주었다. 이 국상이란 자리가 이전에 쿠데타로 고구려를 장악했던 명림 답부, 이 사람도 국상이었어요. 지금 쿠데타로 왕 이상의 힘을 갖게 된 사람의 그 자리 국상을 을파소에게 부여한 것이죠. 기존 신하들은 을파소에 반발을 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말을 듣지 않는 이는 그 일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을파소는 고구려 백성이 다 사랑하는 명재상이 되었다라는 게 삼국사기 얘기죠. 고국천왕 다음 왕인 산상왕 7년 가을에 을파소가 죽자 고구려 사람들이 통곡하였다. 이 을파소라는 사람도 결국 고구려 유력, 호족, 귀족 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이에요. 다만 고구려 호족 사회도 이분할이 되었었는데 왕의 외척 일파 귀족을 뺀 나머지 귀족들이 추천한 거죠. 만일 을지문덕이 이 을파소의 후손이라면 엄청나게 가문 뿌리가 깊은 거죠. 무려 올라가면 고구려 2대왕 때부터 왕을 모셔온 거니까, 다만 을파소는 을씨고 을지문덕은 을지씨, 이게 안 맞는데 이 을소, 을파소, 을지문덕 라인을 미는 의견에서는 을지의 지자가 망리지에도 끝이 지이잖아요. 지가 일종의 존칭 아니냐. 실제 성은 을이고 지는 존칭이다. 즉 원래는 을문덕이라는 거죠. 존칭이니까 예를 들면 을지문덕의 의미가 을씨문덕 내지는 을서문덕, 을경문덕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은 을문덕이다. 이 을파소라는 인물은 아까 기록도 봤습니다만 왕인 고국천왕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 직전에는 고구려 귀족 중에서 고국천왕에게 반기를 둔 사람마저 있었는데, 을파소는 그 반왕파 귀족의 대척점에 서는 비교적 친왕파 귀족, 을파소가 2대 유려왕을 잘 모셨던 을소의 후손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부터 친왕파 활동을 해온 호족 일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구려 초기부터 함께 해왔다는 거는 초기부터 고구려라는 나라를 고구려 왕과 을씨 가문이 함께 만들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을지문덕은 고구려 귀족 중 대표적인 친왕파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나? 그런데 영양왕 다음이 영류왕인데, 영류왕은 또 다른 고구려 귀족 연개소문에게 시해당하죠. 대대로 자리가 친왕파 을씨 혹은 을지씨 가문에게서 모종의 이유로 연씨 가문으로 넘어갔고, 아까 대대로 자리를 두고 서로 다른 귀족 가문 간의 물리적 충돌도 크게 발생했었다는 기록, 어떠한 이유를 통해 영양왕 시절에는 귀족사회에서 친왕파 귀족 을씨 가문이 귀족사회의 대표자 자리를 꽤 찼었으나 왕이 바뀌고 모종의 사태를 통해 귀족 집단의 헤게모니가 친왕파에서 왕권 견제파 쪽으로 옮겨갔다
라는 것인가? 연개소문이 대체 왜 영류왕을 처참히 시해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이 대대로에 오른 후 잘해보겠다는 그의 말과는 달리 잔혹하고 흉포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러 대인들이 은밀히 영류왕과 함께 연개소문을 제거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연개소문에게 누설되었다. 지금 여기서 연개소문을 없애려고 한 1차적 주동자는 대인들, 즉 영류왕이 아니고 또 다른 귀족이죠. 그 귀족들이 일단 자기들끼리 먼저 합을 맞춘 후 그 다음에 영류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연개소문을 없애는데 동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영류왕이 오케이. 원래 귀족 최고, 대대로 자리를 둘러싼 귀족들끼리의 대결엔 왕은 개입하지 않는 게 불문율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이때 귀족들이 영류왕을 찾아간 거는 이 귀족들 자신이 왕은 귀족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그 불문율을 어기고 지금 스스로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 얘기는 이때 연개소문 제거를 모의했던 이 귀족 일파를 이끄는 사람이, 즉 안티 연개소문의 리더격이었던 사람은 고구려 귀족 사회 내에서도 상당한 친왕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귀족 사회 그네들의 일종의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왕한테 간 게 아니냐. 이걸 단순히 연개소문을 상대하기 힘에 버거워서 보다 많은 힘을 결집하기 위해 영류왕을 찾아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왕한테 이런 대극비 프로젝트를 털어놓고 동조를 구했다는 것은 최소한 왕을 싫어하는 귀족 가문이 주도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친왕파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만일 을지문덕이 을소, 을파소의 후손이었다고 하면 을지문덕 역시 고구려 왕가하고는 사이가 좋은 귀족의 대표격 주자였을 것이고, 다시 말해 친왕파. 그러면 혹시 을지문덕이 아까 나온 가설대로 대대로였다면, 그런데 이 대대로가 을 혹은 을지씨 가문에서 연씨 가문으로 넘어갔다. 아까 당서에 대대로 자리를 두고 귀족끼리 사병을 동원해 대사투를 벌였다. 기록도 있는 걸 봤을 때 이 대대로라는 자리는 굉장히 하게 되면 엄청난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탐나는, 하고 싶은, 영향력 있는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을가문에서 연가문으로 넘어갔다. 당연히 을가문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까 연개소문이 아버지 대대로 자리를 이어봤는데 굉장히 고생했다. 사서는 그 원인을 연개소문 성격이 고약해서 그랬던 거라고 퉁치고 있지만, 나라 최상위에 있는 최고 정치인들끼리 오직 개인 성격, 캐릭터 하나 가지고 갈등했다는 건 납득이 어렵고,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대대로 자리를 이어받기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아직 연씨 가문의 대대로가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리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확실한 건 연개소문 대대로 등극에 방해 세력이 있었다. 즉 고구려 내에 어떤 모종의 귀족이 연씨 가문에게 넘어가 있는 대대로를 노리고 있었다. 이건 확실하죠. 다만 일단은 연개소문이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고 선거 유세 활동으로 아버지 거를 잘 이어받았으나 다시 뺏어오기 위해 물리적 공격을 반대파에서 기획하기 시작했다. 왕을 끌어들이는 친왕파적 움직임을 통해 퍼즐을 끼워 맞춰보면 이때 연개소문 제거를 도모했던 이 친왕파 귀족 세력, 이게 혹시 을지문덕 가문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즉 을지문덕의 후손들 아니었을까? 을지문덕이 당연히 자손이 있었겠죠? 근데 을지문덕 후손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당 막는 총사령관 대대로 고정처럼 대대로였건 아니건 간에 설령 대대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 내에 매우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을 건 분명하죠. 오죽하면 수나라 측에서도 반드시 붙들어둬야 할 투톱으로 왕하고 을지문덕을 쌍두마차 언급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문, 내력, 이력, 출신, 배경 아무것도 기록이 없다. 연개소문 쿠데타에 의해 을지문덕 가문 후손들이 대몰살되어 버린 거 아니냐. 바로 이때 연개소문 제거, 친위 쿠데타의 친왕파 귀족 일원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하여 이후 정권 잡은 연개소문이 자기가 승자니까 을지문덕 가문을 반란 가문으로 공식화해버리고 을 가문이 오래전부터 누려왔던 고위 관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다 삭제 말소시켜버렸다. 실제 반란자는 연개소문이어도 연개소문이 이겼으니까 반란자는 이쪽들이 반란자가 된 거죠. 반란이라는 건 진쪽이 반란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을지문덕 가문도 반란자 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을지문덕은 반역자의 선조가 되는 거죠. 연개소문이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겠죠. 반역자의 선조니까 그의 이력은 전부 말소. 그래서 그 대단했던 인물 을지문덕 가문에 대한 모든 게 연개소문 정권에서 다 증발되어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설 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가설에는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 서기에 대신이 대대로임을 암시하는 정황이 있긴 해도 한국 사기에서 보통의 대신의 용법은 대신들을 불러 모으다 할 때 그 일반적 용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나라에서 문덕을 영양왕과 함께 고구려의 투톱으로 언급한 것도 꼭 문덕이 고구려 내 왕 제외 정치 1인자여서 언급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나라에까지 명성이 자자한 슈퍼 명장이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의미의 투톱이 아니라 순수하게 뛰어난 지휘관으로서의 명성이 커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수나라 군영의 영양왕이 을지문덕을 거짓 항복시켜서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었죠. 그래서 적군의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단히 용감한 행동이죠. 근데 너무 용감한 행동이라는 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진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뽑는 대표자 대대로라면 지금 영양왕이 문덕에게 수나라 군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고 나와요. 왕이 그 엄청난 국정 파트너 대대로에게 이건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명령인데 이런 엄청난 위험한 명령을 막 내리는 게 가능하냐. 정말 고구려 귀족의 최고 대표자였다면 왕이 함부로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라면. 을지문덕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그를 왕을 제외한 최고 권력자 대대로라고 보는 건 무리다. 라는 반박 견해가 있는 거죠. 을지문덕은 대단한 정치적 권력을 지닌 지위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냥 훌륭한 명장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역반론도 있어요. 일단 과거 명림답부, 고정희 등 사례를 봐도 그렇지만 고구려는 이런 대승부에는 최고 지위의 사람들이 뒤로 빠져있는 게 아니라 총사령관으로 직접 진두지휘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럼 고구려 전통으로 볼 때 당시 수나라 거대군을 상대로 고구려 전면에 나선 을지문덕이 아무런 정치적 높은 지위 없는 그저 일개 장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 고구려 전통에 그건 반하는 일이다. 심지어 나중에 영양왕 다음 왕이 되는 영묘왕도 영묘왕이 영양왕의 아들이 아니죠. 동생인데 형이 왕하던 시절에 수나라군을 앞장서서 직접 격파한 영웅 지휘관이었어요. 그냥 동생도 아니고 이복 동생인데 나중에 영묘왕이 왕이 된 것은 바로 이 수나라 대파의 1등 공신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위명이 영묘왕이 대권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죠. 그만큼 고구려인들은 높은 사람이 피하지 않고 앞장서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들이었다는 거고 최고 지도자급들이 이런 국가적 승부 상황에서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의 동생도 최일선 지휘관으로 나서는 마당에 최고 사령관 을지문덕이 아무 높은 정치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고구려로 봐선 무리다. 왕의 동생에 준하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었을 개연성이 당연히 크다. 그러면 최고 관직자가 적진에 거짓
항복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냐? 그 역시도 고구려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런 반박도 있는 거예요. 고구려를 다른 나라 기준으로 무조건 보는 건 곤란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솔선수범, 상무정신이 투철한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사서에서는 영양왕이 보냈다고 하지만 아마도 을지문덕하고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을지문덕이 나라를 이끄는 투톱의 리더로서 피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을지문덕이 살아 돌아오죠. 아마도 을지문덕은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을지문덕이 대단히 치밀한 두뇌를 가진 지장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기 전에 다 계산 끝나서 간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 그 계산이라는 게 뭐냐? 한국 사기, 문덕의 거짓 항복은 수나라군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앞서 우중문은 수양제로부터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찾아오면 꼭 사로잡으라는 비밀 지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문덕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수나라군에는 상서우승 유사룡이 위무사로 와 있었는데 그가 을지문덕 잡는 것을 강력하게 만류했다. 그리하여 우중문이 그 말을 듣고 문덕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우중문은 금방 후회하였다. 그리하여 급히 사람을 보내어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돌아와도 좋다라고 전가를 넣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뒤돌아보지 않고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게 을지문덕을 놓치게 되자 우중문, 우문술은 불안감이 커져갔다. 우문술은 군량이 바닥을 보이자 퇴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에 우중문이 정예 부대로 을지문덕을 추격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했으나 우문술은 반대했다. 그러자 화내며 우중문이 말하길 이런 대병을 이끌고 와서도 아무 공이 없다면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뵐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다른 장수들도 마지못해 문덕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이미 적진정탐을 통해 수나라군이 굶주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싸운 듯 하다가 도주하고 다시 그렇게 하고를 반복하면서 뒤로 물러났다. 이에 우문술은 하루에 7번을 싸워 이기기도 했다. 그러자 수군 지휘부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평양성 불과 30여리 부근까지 당도에 진을 쳤다. 이러자 을지문덕이 다시 사자를 통해 이런 시를 지어보냈다. 신기한 책략은 천문에 닿하였고 묘한 지혜는 땅에 이치에 통달하였다. 싸울 때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에 우중문도 답서를 보내 타일렀다. 그러자 문덕이 재차 서신을 보내 알리길 만일 여기서 병력을 거두고 돌아가 준다면 내가 우리 임금 영양왕을 모시고 직접 수나라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소. 우문술은 이미 자기 병력들이 필요하여 더 싸울 수도 없고 평양성도 견고하므로 마침내 문덕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퇴각을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을지문덕이 공격을 시작했다. 이후 수군이 살수에 이르러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군이 후방을 공격하니 수군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처음 왔을 때 30만 5천이었으나 추후 그들이 다시 요동성으로 돌아갈 땐 2,700에 불과했다. 이 모든 기록을 보면 결국 모든 건 처음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수군 진영으로 거짓 항복으로 갔을 때 유사룡이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을지문덕을 놓아주게 만들게 합니다. 이 유사룡은 수나라 신료인데 대체 왜 여기서 문덕을 놓아주도록 만드는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을지문덕이 아무 생각 없이 수군영으로 갔는데 거기서 정말 우연히도 이 유사룡이라는 구세주가 짠하고 나타나줬던 것일까? 을지문덕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수군영으로 갔을까? 유사룡은 정말 운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더 크죠. 전체적으로 보면 을지문덕이 모든 플랜을 시작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을지문덕이 유사룡하고
사전에 의사소통을 미리 했을 가능성, 그를 통해 을지문덕은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을 걸로 보이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운에 맡겨서 그냥 휙 적의 입으로 들어간다? 을지문덕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었을 리가 없고, 예나 지금이나 나라와 나라의 대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첩보전이 있는 것. 가설, 사전에 을지문덕은 이미 유사룡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놓았을 것이다. 유사룡이 수나라의 배신자라기보다는 본 사태를 고구려 항복 쪽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려면 나 을지문덕을 잘 돌려보내 주어야 그게 가능하다. 나 을지문덕은 강경파가 아니라 화친 항복파다. 그런 온건 항복파인 나를 붙들거나 죽여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고구려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등등의 방향으로 설득했을 케이스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문덕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자신을 놓친 그 분함과 후회로 인하여 수군 지휘부가 이성을 잃고 추격을 해올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살살살 더 깊숙하게 고구려 중심부로 슬슬슬 끌어들인다. 그 와중에 수군 식량은 더 줄고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바로 그때 퇴각하면 해주면 항복해 주겠다 라고 해서 다시금 기만 전략을 쓴 후 적이 뒤통수를 보이며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 뒤를 공격해 들어간다. 퇴각하는 적을 공격하는 게 가장 최고의 필승법이죠. 뒤돌면 약해지는 건 만고의 법칙이니 격투기에서도 백을 잡히면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다가 강을 건널 때, 기록엔 수나라군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즉 적군이 사실상 두동강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그 상황에 적을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해라. 이건 전략의 기본 아닙니까? 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저절로 이룬 거죠. 바로 그 타이밍에 사령관 을지문덕은 지쳐있는 수나라군의 최후의 대강공격을 감행. 이리하여 수나라군 대몰살, A부터 Z까지 애초에 을지문덕이 수나라군 진영에 들어갔던 것부터가 이미 계획이었던 것이고, 유사룡이란 보험을 통해 명백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들어간 거고, 그를 통해 분노시키고 깊숙이 유인하고 더 지치게 하고, 근데 결국 되돌아가게 하고, 이후 최적의 장소에서 그 뒤를 강력하게 공격한다. 따라서 모든 건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을지문덕이 수군영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지위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수나라군이 평양 30여리 근처까지 왔을 때 을지문덕이 이들을 되돌아가게 만들려고 한 그 기만 편지, 여기서 되돌아가 주면 내가 고구려 왕을 모시고 황제한테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수나라군이 퇴각을 시작했죠. 이 부분이에요. 내가 왕을 모시고 가겠다. 을지문덕이 고구려 왕을 설득해서 항복을 하자고 이끌고 심지어 데리고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냥 싸움만 잘하는 장수 정도였으면 지금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이잖아요. 이거는 왕이 항복한다는 거는 나라 자체가 다 항복한다는 건데,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무려 왕까지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정도의 가장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내부 의견 조율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이 멘트에서 드러나는 거죠. 최고 관직자, 대대로가 아니었겠느냐. 고구려 최고 관직 대대로가 아니면 왕을 데리고 가서 항복할 만한 사람이 누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 꼭 반드시 관직이 대대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의 그에 준하는 매우 높은 사람이었던 것, 최정상급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라는 정황이죠. 그러면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최고였던 사람이 왜 그의 출신, 배경, 백그라운드, 이력 이런 게 하나도 안 남아있느냐. 일단 고구려라는 나라의 사료가 고구려인이 직접 남긴 건 광개토 대왕릉 비문 같은 금성문 몇몇 빼고는
거의 모조리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그게 원인일 수가 있고 다 없어졌다. 아니면 이 살수대첩 약 30여 년 뒤에 벌어지는 고구려의 대란, 연개소문 쿠데타. 연개소문이 무수하게 많은 고구려 내 유력자들을 참살합니다. 그게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을지문덕이 이런 굉장히 멋있는 시를 지었는데 명문이죠. 한문학에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인물이라는 점. 단순히 무예만 뛰어난 장수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린 그냥 장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관으로서도 나라 최고의 정치인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 최고의 장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구려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라는 게 이 1번 가설이에요. 다만 이전에 고구려 명제상 을파수하고 연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양쪽 의견이 다 있는 거고 이 제1의 가설 말고도 제2의 설도 있습니다. 그건 외국인 설이에요. 을지문덕이 선비족 출신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비족 중에 울지 씨가 있거든요. 을지가 아니고 울지인 거죠. 이 울지 씨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울지경덕이라고 있어요. 이 울지경덕은 당태종 이세민의 부하죠. 이세민부터가 선비족 혈통이 피해 흐르고 있죠. 본인 입으로야 자기가 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을지하고 울지하고 매우 발음이 비슷하니 여기에 더해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을지문덕의 가문 내력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내용. 이게 외국인인 선비계여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라는 설인 거죠. 이거는 좀 전까지 말씀드린 그 1설 그거하고는 상당히 대치되는 가설이에요. 만약 이거라면 을지문덕이 고구려 내 최고급 정치 지도자이기는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선비 출신이면 그거는 좀 부정되어야 할 거고 그냥 능력 있는 훌륭한 장수 정도 이런 설이 있고 이 설은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뭐 발음 비슷한 것 말고 근거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발음만 비슷하면 무조건 같은 거냐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 부분을 온다라고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강공주 아빠 평강왕, 평원왕이 이렇게 있고 이들이 모두 평원왕의 자식들입니다. 평강공주 남편이 온달이고 그리고 이 영양왕하고 굉장히 친했을 걸로 보이는 게 을지문덕인데 근데 온달이 외국인이란 설이 있죠. 크게는 몽골 초원 북부 투바공화국에 온다르라는 성씨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북방 초원 출신이 아니냐는 설과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었던 강국의 왕족이 온씨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 출신이 아니냐는 설 등이 있어요. 온달이 왕의 사위가 된 게 평원왕 시절이고 이 평원왕의 맏아들이 영양왕이니까 이 두 부자 시절에 외국인들을 좀 중용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니냐. 이 외국인 설은 가문의 내력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는 삼국사기 얘기를 설명하기엔 좋죠. 하지만 발음 비슷하다는 것 이외의 근거가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온다르도 마찬가지 얘기가 있어요. 발음만 비슷하면 무조건 그쪽이냐? 단지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 우연의 가능성을 배제해낼 만한 추가적 증거가 더 나오면 그때는 확실해질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을지문덕에 대한 추가적인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더 있습니다. 해상잠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조선시대 때 존재했었던 책이거든요. 책 자체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걸 보신 분이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비사의 모음집이니까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일단 소개를 드리면 거기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나라를 이기고 나서 난 후 고구려에는 크게 두 파가 생기는데 왕은 영양왕이었지만 파가 이렇게 두 파로 갈렸다는 거예요. 한 파는 고건무 후일에 영양왕 다음 왕 영류왕 또 다른 한 파는 을지문덕파. 이 두 파의 의견 차이가 뭐였냐면 고건무파는 수나라와 화친하자라는 거였고 을지문덕파는 고구려의 대승으로 수나라가 약해졌으니 수나라 정벌군을 출동시키자
이런 양쪽 의견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의견 대립에서 결국 고 건무, 화친파가 이겼다는 거죠. 수나라와의 대결에서 현장 실전 지휘를 했던 두 영웅, 고 건무와 을지문덕 사이에서 서로 파벌이 나뉘어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영량왕 사망 후 고 건무가 왕이 되는데, 삼국사기 영유왕의 이름은 건무이며 이전왕 영량왕의 이복 동생이다. 영량왕이 제29년에 죽자 건무가 왕위에 올랐다.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냥 형제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전임 왕의 아들이 아닌 뭐 동생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삼국사기는 보통 고국 양왕의 이름은 이연이며 이전왕 소수림왕의 동생이다. 여기도 동생이 이어받은 거죠. 근데 소수림왕이 제14년에 죽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동생 이연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아들이 아닌 사람이 다음 왕이 되면 전 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동생이 왕이 된 것이다 라고 그 상황을 설명 보통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차기 왕이 아닌데 이렇게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는 설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런 거죠. 영량왕의 아들이 없어서 이복 동생이 왕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복 동생이 왕 됐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에요. 영량왕 아들이 있었냐 없었냐 말 자체가 없죠. 왜 굳이 이복 동생이 왕이 되었는지 그 설명 전혀 없이 그냥 왕 됐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뭔가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여기처럼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라는 말이 없는 걸 볼 때 왜 아들이 없었다라는 말이 여긴 있는데 여긴 없을까? 혹시 영량왕이 아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영량왕 아들이 다음으로 하는 게 순리일 텐데 무언가 일이 있어서 이복 동생 고 건무가 이복형의 아들을 밀어내고 왕을 탈취한 건가? 라는 상상도 얼핏 들게 되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좀 기묘한 기록의 생략이에요. 이복 동생 영유왕은 왜 나중에 연개소문에게 비참하게 시해당해야만 했을까? 나중에 연개소문이 영유왕 시신을 동강 내서 내다버리는데 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는 거죠. 뭐 독주를 들이키게 한다거나 좀 그래도 예의를 지키면서 없앨 수도 있는데 그냥 동강 내버리거든요. 그래도 고구려 대에서 그런 처참한 일을 한 연개소문에 대한 반발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이복 동생의 석연찮은 등극 이면에 민간에서 비사로 전해지는 을지문덕과 영유왕 고건무가 대립을 했다는 내용. 그건 혹시 영유왕의 묘한 등극과 동강 시에 당한 너무나 충격적인 최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전 세계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업적을 이룬 을지문덕의 배경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져 버린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하여 이런 제3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1설에서는 을지문덕 가문과 그 기록들을 공식적으로 멸문시킨 게 연개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추론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연개소문과 을지문덕은 같은 파다 이렇게 보는 설인 거예요. 아까 연개소문이 일본 서기에 이리 가수미라고 등장을 했어요. 이름의 연이 이리로 표기된 걸로 보이는데 이 이리라는 발음이 을지문덕의 을하고 을을 풀었으면 으르 아닙니까? 이리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을을 예전엔 이리라고 읽었다는 설도 있어요. 즉, 을 가문과 연 가문은 크게 봐서는 같은 계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고국천왕 때 을파소를
자기 대신 추천했던 이 안류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동부라고 나와 있어요. 동부의 안류. 그런데 삼국 사기, 연개소문 아버지 동부 혹은 서부 대인대대로, 연개소문이 동부 혹은 서부라고 삼국 사기에 나오는데 연개소문은 동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나라 기록에 뭐 동부가 왕보다 세다 라는 말이 나와서 연개소문 쿠데타 이후 제일 세진, 왕보다 세진 거니까, 즉 연개소문은 동부죠. 을파소를 추천한 안류의 동부하고 같은 동부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동부가 을파소하고 친한 관계였다면, 그리고 을지문덕이 그 을파소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그 동부인 연개소문하고 궤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비사 모음집에 을지문덕이 대수나라 강경파였다. 그런데 연개소문도 나중에 수나라의 후신인 당나라하고 거하게 한판 붙죠. 실제로 삼국 사기에 보면 고건무 영류왕은 당나라한테 저자세라고 오늘날에도 비판받는 그런 화친적 움직임을 많이 보이죠. 가설 3. 고구려의 화친파들이 고건무를 중심으로 뭉쳐서 영양왕 사망 후 그 아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왕위를 탈취했다. 즉 쿠데타. 그 와중에 영양왕 아들을 지키려 했던 화친파와 맞섰던 을지문덕 혹은 을지문덕의 후손을 이들 화친파가 제거했다. 즉 을지문덕 가문을 멸문시킨 건 추후의 연개소문이 아니라 뭔가의 묘한 등극을 한 이 고건무 일파가 아니었겠느냐. 오히려 나중에 연개소문은 을, 일이, 연, 오히려 이쪽 파였고, 연개소문이 정권 잡고 그는 당나라와 거대한 대승부를 벌이게 된다. 강경파의 부활. 오히려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말하자면 일종의 구강경파, 즉 을지문덕이 이끌었던 파들의 부활적 성격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 라는 이러한 제3설도 있어요. 어느 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걸 외에도 다른 가설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오늘 반응이 좋으면 추후 더 해보도록 하죠. 바람처럼 나타나 인류사에 남을 엄청난 대전공만 달랑 이루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졌을 리는 없는데, 너무나 거대한 인물이었는데 대체 왜 인간 을지문덕의 모든 기록만은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렸던 것일까? 그는 누구였나? 대체 왜 사라졌나?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어떤 설이 무조건 맞다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는 설명을 하는 거지. 다음 시간엔 또 더 재미있는 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